분양 받으시고 그게 관련된 분들, 부동산에서도 오시고 맞으시죠? 네. 소리가 너무 작게 맞으시죠? 네. 네. 오늘 이게 지금 음성 촬영하고 있고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자기는 동의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동의하시는 거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동의하에 지금 동영상하고 음성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저를 다른 지산에서 혹시 보신 분 없나요? 다들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네. 앉으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공간을 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저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필요하면은 제가 또 혹시나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제 명함이에요. 독일 지멘스라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지멘스 코리아의 건설 쪽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외에 한 4, 5년부터 지산을 저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지산을 하면서 4, 5년 전에 문정동부터 제가 시작을 처음에 투자를 했고, 문정동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서 DIMC, 현대 다산에 있는 DIMC부터 입주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산이 21개입니다. 예, 많죠? 예, 21개 다 잔금 치르고 등기 치고 4년 동안. 그다음에 임차는 다 마쳤고 한 군데 안 마친 군데 있어요. 저기 향동의 오블럭에 지금 임차를 지금 진행 중이고. 또 21개의 지산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그리너리에 오신 분들 전에 4년 전부터 제가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관리단 추진위원회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 목소리 파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니까 이거를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소유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 앞으로 그 힘을 갖고 시행사라든가 아니 건설사에 저희가 요청할 건 요청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중에 개포로 가실 분도 있잖아요. 계약 포기로 가실 분들은 계약 포기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또 잔금 빨리 쳐서 또 임대를 올려서 또 수익률도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다산의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라는 지산 들어보셨죠? 그게 같은 경우, 근데 그곳은 지금 이제 최악으로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7년 전에 부산에 모 쇼핑센터 하나가 혹시 유튜브 이런 데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동대문에 두산에서 만든 그게서 만든 회사인데 그 지산을 졌어요. 지산이라 집합 건물을 졌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지금 분양이 안 돼 갖고 아니면 관리단의 구성이 안 돼 갖고 단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폐허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논다면은 아마 관리비가 거치지가 않을 거고, 관리비가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몇 명은 입주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입주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거치지 않고, 관리가 거치지 않으면 한전에 전기료를 못 내잖아요. 그럼 단전 신고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단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임차 마친 사람들, 또 여기 실입주자분들, 이런 분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힘을 모아서 관리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사실 거예요. 그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 거의 다 아파트 사시죠. 네. 아파트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입주하자마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고, 그게 동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동대표 회장을 뽑고 관리 주체하고 협의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대표하는 사람을 입주자 대표라고 하잖아요.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 관리인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관리인이 뭐 하시는 분일까요? 관리인이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시설물 관리하는. 그죠?
또 관리인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게 문제예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살 때 관리인 이러면은 관리소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인이 입주자 대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대표는 누가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소유자. 그죠? 우리 소유자가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있잖아요. 집합 건물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돼요. 회장을 관리인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를 치고 나면 구분 소유자라고 불러요. 구분 소유자가 2명만 모어도 관리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리단. 여러분 2명만. 집합 건물은 여러분같이 이런 대형 지산도 있지만은 꼬마 빌딩 5층짜리 꼬마 빌딩, 3층짜리 꼬마 빌딩도 있잖아요. 그게서도 집합 건물인 거예요. 그게도 이제 구분 소유자 2명이 있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 넘으면 구분 소유자가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 대표가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인은 즉 입주자 대표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리인 뽑는데 관리인은 입주자 대표를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참 재밌게 그 집합 건물에는 관리인만 선정해도 그 구성이 됩니다. 10명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모여서 관리단의 대표성을 띠는 관리인을 선임하면은 그 관리인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 지산의 그 전용 부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부분은 전용 부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외에 있는 걸 공용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그 철거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사용에 대한 권한을 그 관리인이 가져가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은 잡수입이 나오거든요. 잡수입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제가 그 DIMC라는 곳에 그 부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잡수입이 한 달에 1억 5천이 생겨요. 여기 같으면 잡수입이 적어도 1억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잡수입에 대한 사용권도 관리인이 가져가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사실 때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관리비를 낼 때 따로 모아두는 게 소유자들이 모아두는 게 뭘까요? 장충금이라고 들어봤어요? 장기충당금? 장충금을 왜 모으죠? 장충금을 왜 모아요? 여기서 좀뭐 건수 같은 거라든가 입자수 일어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건축이 끝나면 하자라는 게 생기잖아요. 지금 2년차 하자, 3년차 하자, 아니면 5년차 하자, 7년차 하자, 10년차 하자 있는데 이 하자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하고 건축하고 이런 비용을 여러분들 소유자들이 돈을 모아서 해야 되는 돈이에요. 10년 끝나면 이제 건설회사 안 주고 여러분들이 소유자들이 이게 입주자들하고 사용자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유자들이 돈을 모아서 앞으로 그 수선 같은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페인트 하려고 그러면은 거의 10매덕 한 20억 가까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내라 그러면 낼 수 있겠어요? 안 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장기 충당금이라는 거를 미리 모아서 잡수입이 나오면 모아서 그걸 모아서 나중에 10년 하자가 끝나면 그때 가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걸 쓰죠. 근데 집합 건물은 법에 그런 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집합 건물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하자에 대한 처리라든가 관리라든가 요구를 관리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5층짜리 빌딩에 관리인 한 명 있고 그 관리인만의 부관리인을 아들이 하고 5층짜리 빌딩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가 한 7만 평 되는 지산에 관리인을 선정만 한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한테 독점권을 줘서 그 사람이 평생 관리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뭐가 있어야겠죠?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말고 또 뭐가 필요하죠? 동대표들이 필요하죠. 왜 동대표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위결을 거둬서 그 위결을 모아서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장이라는 사람들이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좀 이만한 큰 지산에 당장 필요한 거는 관리위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관리인도 필요하지만은 관리위원도 동대표도 뽑아야 되고
제가 막 이 정도 지상 같으면 15명 정도의 관리위원을 뽑고 그다음에 이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일을 잘하는지 보는 감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권이 분리되어 갖고 서로 감시하고 제어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현프 같은 경우,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 같은 경우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 관리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리인을 지금 관리인이 제대로 못해서 그 사람을 해임하려고 하면은 구분 소유자 50%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임차 마치기 전이고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잔금 치고 이러니까 그 관심이 있어 왔지, 다 임대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 다 뿔뿔이 헤어지고 그 이후로는 신경도 안 쓸 건데 50% 어떻게 모여요? 그죠? 그 관리인이 평생 여러분들 자산을, 자기 연봉을 1억을 놓을 수 있든 2억을 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관리 권한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다면 더 무섭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우선 관리인을 여기 소유자에서 뽑아야 된다. 관리인 한 사람한테 그 정권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자르거나 해임하거나 어떤 뽑을 때 관리위원을 만들어서 관리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사를 두자. 상권 분리를 하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관리 규약을 만들자. 집합 건물에는 규약을 만드는 것도 자동으로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진행하면서 더 자세한 건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방향을 정해야 돼요. 여기 구분 소유자들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 다 등기 치고 아마 구분 소유자가 될 건데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 지산을 자, 여러분들의 동의에 50% 동의를 받아서 관리인만 선정하자.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75%에서 80%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 규약에 따른 관리위원을 선정하자. 감사까지 두 개로 이제 방법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50% 동의 받아서 관리인만 뽑아서 그 사람한테 독점권을 드릴까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75%의 동의를 받아서 아니면 80% 가까이 동의를 받아서 규약을 제정하고 우리만의 규약은 당연히 그 경기도의 표준 규약이 있어요. 경기도 잘 만든 규약을 본따서 우리만의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 장충금, 여러분 앞으로 잡수입 나오는 거에 뭐 한 70% 이상, 80% 이상을 적립한다는 어떤 규약도 넣어놓고, 왜냐면 여러분들 10년 후에 우리 하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적립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갖추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규약을 만들자. 그게 75%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규약이 만들어져야지 관리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임원분들이 이제 그 규약을 만드는 75% 작업을 들어갈 건데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기에 있는 소유자 모임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 소유자가 되면은 앞으로 그 추진위원회로 변경할 거고, 이 추진위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위임장을 동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규약 통과로 우선 할 겁니다. 어떤 특정 관리인을 먼저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관리단 집회 때 안건을 할 때 규약 안건을 첫 번째 안건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규약 통과를 먼저 시켜 규약이 통과돼야지 관리위원회를 생성할 수 있어서 15명 정도 이상의 관리위원을 모집할 겁니다. 여러분들 소유자들의 모집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지사는 우리 소유자가 이끌 수 있는 관리단을 구성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 주십시오. 예. 관리인이라는 것이 예. 입주자 대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관리사무소라는 게 지금 아파트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좋은 질문인데,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거는, 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입찰, 뭐, 우리가 청소도 있고, 보안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수신도 있고, 소방 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입찰은 누가 정해요? 관리위원회의 동대표들이 모여서 의결해서 정할 거예요. 그 의결된 거를 관리단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관리단장한테 이임해서 일을 하라고 지시를 내릴 거예요. 그럼 관리단장은 관리센터 소장들한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관리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단장은 그 한 사람 명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한 거를 이임받아서 관리인이 밑에 있는 관리센터는 뭐 행정부 수관들이 있겠죠. 뭐 그 내부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장관들이 일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전체적으로 감사가 어떤 걸 이행되는지를 검토하는 거고, 관리센터는 관리인 지시받아서 일을 할 거예요. 관리센터를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럼요. 예, 저희가 이제 관리위원, 요게 모든 계약은 나중에 저희가 관리단 집회가 끝나서 관리위원이 선정이 되면은 관리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재계약을 진행을 할 거예요. 모든 계약을 법적으로. 또 질문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그 시스템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과정들이 남았어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우리 그 추진위에서 위임장을 발송할 겁니다. 위임장 발송하는데 그 위임장에 당연히 관리단 그 규약을 먼저 넣을 거고, 두 번째는 관리위원을 선정할 거고, 세 번째 관리인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관리위원회에 자격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어떤 자격이 있나요? 관리인은 당연히 소유자여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관리 규약에 아니면 그 우리가 집합건물법 시행령 뭐 아니면 시행 규칙에 그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정치정자라든가 뭐 법률적으로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위배되지 않는 소유자. 보통 직장인이 이제 재산을 투자한 경우가 많을 텐데 예.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관리위원회 역할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나 이런 서비스 차트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보통 관리위원회가 형성이 되면은 여기 소유자분들이 대부분 관리위원으로 들어오고,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 아파트도 똑같아요. 회의 수당이 나오고 또 지키기에 따라서 업무 추진비가 나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관리인만 뽑게 되면은 그 관리인을 자르기도 어렵고, 우리가 규약을 만들 때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에서 해임 및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을 넣을 거예요. 분명히 규약에다가. 그래서 관리인이 잘못하면은 해임할 수 있는, 관리위원들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넣으니까 그런 문제가 폐단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관리위원회는 또 우리가 윤리위원회도 만들어서 관리위원이 잘못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넣을 거예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규약을 만들 겁니다. 시스템에 대한 타임 스케줄이 있나요? 어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3월 오늘 이렇게 모이고 나서 어떤 식으로 언제 이루어지는지. 예. 로드맵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게 추진이라고 이름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소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등기를 치고 나면은 이제 구분 소유자가 되는 거고, 구분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율이라는 게 뭐냐면 위임장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정보 동의율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우리 이 추진위를 정상 추진위라고 인정을 받아요. 시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요게 그 소유자 모임에서 추진위 단계 넘을 때 여러분들의 아마 지금 동의 받고 있잖아요. 우리 톡방에 보면 동의 받고 있죠. 그 동의율이 그 동의 받은 분들이 구분 소유자가 될 때 50 넘으면 추진위 넘을 거고, 추진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규약을 제정할 겁니다. 규약 제정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구분 소유자들의 TFT를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다 참여해서 집합건물 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그 경기도 표준 규약,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잘된 규약도 한 3-4권 해서 하루 종일 아마 토론회 해갖고 규약을 제정할 거예요. 그런 규약이 제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위임장을 받을 겁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위임장이 제 경험상 한 80% 이상을 저희가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관리위원하고 관리인, 그다음에 감사를 모집할 거고, 모집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집회 통지서를 내서 정상 집회를 열 거예요. 그때 와서 위임 받은 거 갖고 통과를 시킬 겁니다. 네. 절차는 그렇게 되고, 간단한 절차는. 추후에 이 소유자 모임은 계속 할 거고, 여러분들 계속 톡방에 오픈하고 카페에도 다 자료를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소통하면서 일을 할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릴까요? 아니면 6개월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가 입주 기간이 몇 월 며칠이죠? 제 경험상 5월 4일이 되면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절대 그 기간 전에 전매를 해야지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아니면은 난 죽어도 전매 못해, 개포로 갈 거야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마피
뭐 계약금 포기하고 해야지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제 경험상 5월 13일이 되면은 95%가 등기를 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제 경험상 한 5% 정도가 개포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면 5월 13일이면은 6월 13일, 7월 13일 정도 되면은 그 개포자가 나올 거고, 개포는 개포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80%의 동기가 나오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부터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아야 돼요. 서영 아너시티 같은 경우가 빨리 했는데도 7개월 걸렸어요. 현대 DIMC 같은 경우가 그게는 이제 좀 다른 경우인데, 그게는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위임을 받았어요. 50% 동의를. 그걸 소유자들이 다시 취소하고 하는데 6개월 걸려갖고 다시 위임 받는데 그래서 한 1년 걸렸어요. 근데 여러 개, 지금 현재 제가 느끼면은 여기에 있는 임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마음 한뜻이 되면은 6개월 이내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단이 왜 중요하냐면은 또 이 추진위가 왜 중요하면 이 추진이 모일수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일이 되고 임차율이 올라갑니다. 임차율이. 지금 타지산에 지금 6블럭, 그 향동에 5블럭, 6블럭, 9블럭, 7블럭 뭐 엄청난 블럭들이 지금 있는데 5블럭이 지금 관리단 지금 다음 달에 집회를 열 거예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부터 다 끝나갖고 이제 한 단계 남았어요. 내일 이제 소유자 관리단 후보들 최종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음 달에 관련 집회였는데 그게가 지금 입주율이 50%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린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똘똘똘 묻히면은 5개월 안에 50% 이상은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단이 구성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빨라져요. 그런 입주율 같은 거라든가 활성화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뭉쳐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 해줘야 되나요? 당연히 이게 우리 추진위에 추진위원 와서 좀 봉사도 많이 하시고, 톡방에서 호응도 많이 하시고, 좋아요, 엄지척, 뭐 기타 댓글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도움이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또 질문. 호수가 분양받은 게 다수를 받았을 경우에 다수의 여러 개의 호수를 예. 그 개인 한 사람이 받았으면 3개를 받았는데 예. 그러면 그 개인 한 사람을 하나로 보는지 아니면 호수별로 보는지. 위결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위결권은 우리가 그 집합건설법상 위결권은 엔드 조건인데 사람 머리수하고 위결권 가지면 면적수로는 엔드 조건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산에 3개를 갖고 있어도 머리수로는 1명이에요. 면적수로는 3개의 면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75%에서 80%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임장, 이거 이제 좀 더 원래 다음 모임 때 설명하는데 위임장하고 서명결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걸 받을 때 위임장 같은 경우가 위임장이 뭘까요? 위임장도 잘 모르신 분이 있더라고. 위임장이 뭐 같아요? 위임장이? 제 대신에. 예, 그렇죠. 위임장은 뭐냐면은 제가 이 집회를 참석하지 않으니까 제 대신 이 사람 수임한테 위임을 해줄 거냐, 이분이 가서 행사를 해주세요 하는 게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말고 서명결의서가 있는데 서명결의서는 뭐냐면은 제가 이런 부분을 직접 체크를 해서 전달해 주세요 하는 게 서명결의서예요. 근데 이런 집회를 열면은 오늘도 소유자 모임 저희 톡방에 210몇 명이 모여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이 한 12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임대 마치고 나면은 집회를 열어도 거의 안 나오십니다. 한 30-40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무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임장을 같은 두 가지 머리수하고 면적수를 엔드 조건 만든 거를 75%에서 80%까지 받아야 돼요. 왜냐면 80% 받는 거는 사표가 나올 수가 있어서 5% 정도는. 그래서 80%까지 저희가 받아서 집회를 집회 여는데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변호사 수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지기 때문에 보통 집회를 열면은 400-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집회 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소유자들이 후원금 걷어서 이제 집회를 열 건데 집회를 열 때 저희가 위임장을 80% 이상 받아놓은 상태에서 열어야지 그냥 임의로 열었다가 집회 무산돼 버리면 그 다음에 그 집회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집권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체계적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정말 빨리 동원되면 4개월 이내에 관련 집회 열어서 우리의 관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질문 주십시오. 관리단
구성되기 전에 한 5개월에서 거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 관리비가 정부가 시행상에서 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그거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관리비 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주를 잔금을 빨리 치면은 좋은 점과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잔금을 빨리 치면 키 분출을 하잖아요. 키 분출 받는 순간 여러분 관리비는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임차를 놔봤으니까 임차를 빨리 내는 요령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빨리 칩니다. 빨리 치고 전자키로 받아요. 비밀번호는 1, 2, 3, 다 뿌린 호실하고 그 임차를 빨리 만드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관리 자들을 우선적으로 임차를 마치는데 다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법무사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태 법무사의 민재권 사무장입니다. 그 지산을 이쪽에 구리, 갈매, 화산 전문으로 듣기 이전하고 했던 법무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법무사님보다는 서류 진행하고 하는데 좀 더 특화가 돼 있고 또 여기 그린오리 같은 경우도 좀 더 중소기업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 만드실 때 복잡하신데 그런 것도 다 만들어드리고 해서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또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카페 전화 혹시 제 명함 올려놓을 테니까 문의 주시면 일처리 잘하겠습니다. 저는 민정원이었습니다. 회계사.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세영세무에게 정의원 의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블루웨일 진상센터에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진상센터 입주하시고 이제 사업하시면서 궁금하신 세무나 회계 쪽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앞으로 제가 이제 잘 상세히 공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은행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은행 강견 점장입니다. 금융권 아까 국민은행 지금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은행은 비교를 많이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또 너무 많이 해보시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 해보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말씀하시는데 금리는 추세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변동금리, 고정금리 말씀드렸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년짜리 대출로 해서 고정금리가 제일 쌉니다. 지금 현재로서. 근데 과연 1년 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행에서 상환을 요구하거나 본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졌을 때 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상환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기업 대출만 거의 한 20년 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 판단하는 금리는 나와 있어요. 향후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일단 추세는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6개월 변동금리, 3개월 변동금리도 추천해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3개월 변동금리가 기준금리가 높아요. 과거에는 변동금리가 기준금리가 낮았고 고정금리가 기준금리가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예요. 변동금리가 지금 금리가 높아요. 기준금리. 오히려 고정금리 갈수록 금리가 낮아요.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리 추천은 6개월 변동금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1년 변동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상관없고 그리고 은행마다 틀립니다. 대출 비율이 틀립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홍보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남양주 별내동이 지산이 감장 가격의 75%가 담보 가격이에요. 담보 가격이 75%. 그래서 아까 그 74%가 나온 얘기가 다 얘기인데 은행마다 틀립니다. 은행마다 5% 내지 10% 정도를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참고로 저는 우리는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5% 내지 10%를 지산에 한해서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자가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10%를 더 우대한다. 만약에 이제 자가사업장이 아니다. 그럼 5%를 우대한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인하고 개인하고 또 틀립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원장님, 카페에서 지원장님 자가 사용자는 더 플러스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실사용자 그죠? 예. 그 실사용자라고 얘기하면 실사용자죠. 그렇죠. 예. 나중에 확인은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은행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절대 저는 임대 사업을 해요. 이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바보같이. 아, 저 마음이 아파서 이러지 마시라고. 저희는 다 사업하실 거예요. 그죠? 다 임대 안 놓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지만은 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3년, 최대 3년이면 3년, 1년짜리 받지 마세요. 1년 받아서 여러분들 나중에 10% 상한 하나 분명히 그 나올 땐 골 때립니다. 그때 가서는 정말 여러분들. 갑자기 몇 억씩 내려가는데 내줄 수 없잖아요. 최대한 3년이면 3년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행 규정이 거의 동일한데요. 이자만 내는 대출은 3년까지밖에 안 되고요. 3년 이상 하게 되면 분할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자만 내는 대출을 일시상환 대출이라고 하는데 3년 이내, 3년 초과가 되면 분할상환, 최장 20년까지. 그래서 은행에서 아까 팜플렛 보시면 최고금리 5.25 나와 있죠. 보통 그게 20년짜리 분할상환.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실 때 3년 최대한 길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차를 마치면은 세금 계산서를 끊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을 끊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임대사업자를 바꾸는 것이 여기 있는 은행 직원들 다 우리 편이니까 얘기 드리는 건데, 그죠? 예. 임대사업자 넣을 때 추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꿔서 임대사업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행마다 다 틀린데 제 경험상 어떤 은행은 중간에 신용평가 들어간다고 사업자 등록증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임대사업자 보내면 안 돼요.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은행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면은 또 금리를 낮추거나 추가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추가로 하셔서 올리시면 돼요. 은행마다 좀 틀려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주사업자를 제조로 넣고 밑에 추가를 임대사업자를 넣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1년 만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1년 만기 끝나서 임대사업자 주면은 비율이 확 줄어들어요. 그때는 다시 사업자로 홈택스 가서 사업자로 변경해갖고 그 전에 예전에 했던 사업자로 변경하셔갖고 만들어서 제출하고 나중에 임대사업자 다시 만드시면 돼요. 세금회사 끊기 전에 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차차 이제 저희가 집회 때마다 그때마다 질문들이 달라지니까 그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소유자 모임은 마치도록 하고 회장님.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있는데 예. 관리. 예. 우리 관리단이 구성되면 지금 가지고 계신 지산에 관리단은 대개 이거를 소유한 분이 관리단을 맡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문 용역회사가 있잖아요, 관리회사. 지금 또 헷갈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인이라는 거는 입주자 대표예요. 그럼 반드시, 근데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때는 관리인을 선정을 못해서 변호사를 두는 경우 있어요. 시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연봉을 1억 5천 주는 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관리비 내갖고 이 사람 월급을 1억 5천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소유주들이 관리인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관리인은 입주자 대표예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가 있지만은 그 행위를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열어서 동대표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걸 관리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이 된 거를 관리인한테 넘기면은 관리인이 관리센터 있죠. 관리센터, 관리소. 그 직원들, 관리센터장님 있고 관리소장님 있잖아요. 그분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관리인이.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 직원 일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가지고 계신 여러 지산에 관리 입주자 대표는 대개 소유자들이 다 계세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여태까지 구성한 데는 다 소유자들이 관리인을 하고 있어요. 아닌데도 많이 있나요? 있죠. 예, 특히 소규모 빌딩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가 그런 케이스가 날 뻔한 거를 좀 지금 뭔가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면은 5분의 1 이상이 우리가 등기를 치고 나면은 시행사에서 관리당 집회를 열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 열면 시에서 관리인을 선정하라고 명령이 떨면 그때는 이제 빨리 둬야 되니까 어떤 데는 변호사가 관리인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을 제3자한테 이임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건 위험하죠. 저희가 지금 구성하는 거는 여러분들 소유자 안에서 관리인, 입주자 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동대표, 관리위원들 여러분 안에서 뽑을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저희가 목표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지산을 예.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실제는 이제 실무는 이게 관리센터에서 하는 거죠. 센터장 이하 직원들이 있는 거죠. 이 센터를 관리인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관리인이 잘못하면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아웃시킬 수도 있고 다시 뽑을 수도 있는 권한을 넣겠고 규약을 만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해놓고
신경 안 써도 이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걱정 안 해, 평생 걱정 안 해도 장충금 모여갖고 나중에 10년 후에 하자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산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죠? 예. 질문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안 들려요. 크게. 아니, 여기 그 지산에서 처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할 때 복층을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은 합법적인가요? 아니면은 합법적이지 않은? 그 지산 제조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지금 저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 공장은 안 돼 있고요. 여기 일반 사무실도 오케이. 그럼 공장 같은 경우 지금 2층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하는데 그 공사가 합법적인 공사가 있고 적중식 레크식 방식의 2층으로 꾸미는 게 있어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어떤 법 기준이 있어요. 뭐 체크바를 설치해야 되고 기둥하고의 용접이 되지 말아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만들면은 2층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도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또 질문. 이게 끝날 때 되면 질문이 많아져. 예. 제가 이쪽에 공장공을 받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저쪽에 한 분들 이야기했어요. 공조기가 안 돼 있는 것은 솔직히 저도 계약 당시에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었는데 공조기가 안 돼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거 어떻게 혹시 좀 개선할 방법이나 시행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자 얘기 나왔는데 하자. 예. 배기, 배출. 배기 그거. 저희는 사무시설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계약 설계가 돼 있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사무실도 괜찮고 사무실은 다 돼 있고요. 선생님,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 중에 기술위원 모집할 거거든요. 그때 해서 확인해서 오픈을 해드릴게요. 톡방에. 또 질문. 중도금 대략 3월 4일부터 이자를 수부장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예. 저희가 입주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시행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계약에 따른데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이? 기간 연장은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시행사 미팅 결과는 다음 주 중에 얘기를 해준다라고만 통보는 받았고 그다음에 입주 지정이 시작이 된 거는 3월 4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중도금 이자는 소유자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자를 일단 내시고 계셔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데 그건 하자인데 그거는 이제 요청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준공 허가가 떨어지잖아요. 사용 허가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존 듣기 났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는 건 하자 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기한 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만약 문제 있다면 하자 접수하시면 돼요. 전용 부분은. 그럼 초창 그때 얘기했던 네. 뭐 이걸 좀 입주 일자를 미루자. 예. 이자 부담하게 그게 원래 초창기 모임에 예. 그거였던 것 같은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전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게 실입주 하신 분들 있어요. 그걸 늘리면 실입주범들이 입주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 준공을 계약 법적으로 맞는데 예. 그거를 우리가 부담한 입주할 상황이 아니니 예. 그걸 좀 우리가 이자 중도금 이자를 예. 안 물게 하다가 최초의 이 단톡방에 모임 예. 목적이 아니었냐 맞는데 법적으로 지금 법은 당연히 되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모여서 그걸 해보자는 거였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뒤로 밀리는 걸 할 거예요. 뒤로 연장하는 거는. 뒤로요? 예. 뒤로 미룬다는 게 그러니까 5월 4일 지나면은 만약 등기를 안 치면은 뭐 벌금이 된다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뒤로 미룬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한 달 두 달 뒤로 미룬다고 하면 그때까지 등기를 안 쳐도 벌금이 들지 않는 어떤 벌금이 아니라 연체는 내야겠죠. 어떤 그거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적 조치가 늘어날 수는 있죠. 그런 얘기는 해보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유자 모임에서 시행사하고 지금 관리센터랑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모여서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국내 법을 무시하고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 노력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잔금 기간을 좀 늘려서 법적으로 하는 거 행위를 좀 뒤로 늦추는 경우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는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중도금 이자에 대한 거는 우리가 3월 4일 무조건 그거는 협의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는 협의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 그걸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뒤로 늘리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시? A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예. 잔금 대출을 B은행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때요?
중도대출은 A은행에서 받아서 이미 예. 자동으로 상계돼요. 여러분이 잔금을 치는 순간 그 계좌에서 자동으로 취하면 돼요, 서로. 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절대 개인적으로 돈을 대출 받았다고 현금이 자기 통장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예. 또 질문. 자, 그러면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잠시만요. 말씀하신 이 목적 자체가 또 활성화에 대한 그 맞습니다. 예. 설정하는 부분. 예. 앞으로 어떻게 로드맵이 설정이 되는지. 어떻게요? 로드맵이 어떻게 설정이 되시는지 또 하나는 예. 이런 모임이 얼마나 혹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예측이 되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21년도에 이제 계약을 하고 그다음 한 3년 있다가 기둥 올라가면 저는 이제 전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럼 여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후원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목적이 어떻게 관리단 구성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예. 어느 정도의 모임이 지속이 되나요? 어느 정도 모임? 한 달에 한 번은 할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임시는 중간에 하고. 예. 자, 그럼 여러분 잠시만. 회장님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나와 계셨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게 이제 앞으로 이 집회하거나 모임하면 항상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참여가 없으면 못 해요. 그리고 참여를 해서 여러분이 모인다는 힘을 보여줘야지 시행사라든가 관리 사진센터를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톡방에서 여러분들 도와줄 거는 엄지척,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 주셔야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오민섭입니다.